7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에 이제 5강과 6강을 통해서 컨벤셔널한 패키지들이 어떤 식으로 제조가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지는 와이어 본딩과 그리고 이제 플립칩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지의 이제 특징은 처음에 웨이퍼가 이제 칩 단위로 나눠졌다가 그 다음에 PCB 단위로 공정이 진행이 되었다가 다시 마지막에 칩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패키지의 단위로 제조가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칩 단위에서 이제 PCB 단위 공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칩 단위 이전에는 당연히 이제 웨이퍼 자체로 입고가 된 다음에 하나의 낱개 이제 칩 혹은 이제 다이로 분리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컨벤셔널 패키지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차이와 이제 공정들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컨벤셔널 패키지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진화된 패키징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더 뒤늦게 이제 나온 기술들이고요. 이러한 어드밴스드 패키지들은 이제 장점이 전기적 성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웨이퍼 레벨로 진행이 되게 된다. 라는 이제 차이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 실리콘 비아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스루 실리콘 비아 이건 TSB고요. 이제 칩 내부에 직접 관통하는 기술로 빠른 전기적 장점 및 다단 구조에도 유리하다. 그래서 스루 실리콘 비아를 보게 된다면은 이 칩 내부에 관통을 하고 있는 메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빠른 전기적 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서버용의 메모리로 이제 고용량 메모리로 이제 사용이 된다. 그래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즉 HBM과 같은 제품들에 사용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 WLP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이 WLP는 우리가 컨벤셔널 패키지에서 PCB 기판을 사용해서 밖으로 칩의 전기적 인출을 이끌었다면 PCB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다이에 즉 칩의 전기적 배선을 만들어 버리는 기술이다. 이 전기적 배선을 만드는 게 이 RDL이라고 불리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를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줄여서 이제 RDL이라고 부른다. RDL이죠. 그래서 얘는 PCB와 이제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 밑에 여기도 패턴면이 이제 아래쪽으로 전기적 인출을 하고요. 이 RDL이라는 것 안에 이제 이렇게 전기적으로 배선이 되어 있어서 밖으로 외부로 전기적 인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TSP 기술은 직접 관통과 서브스트레이트를 미사용하고 맨 밑에 또 하나의 다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한다. WLP 기술도 마찬가지로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제 미사용을 하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PCB 기판에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웨이퍼 레벨로 웨이퍼 단위로 공정들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먼저 어떤 식으로 공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TSB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TSB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지와 이제 중간에 혼용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이런 기술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TSB를 하려면은 웨이퍼 레벨로 이제 패키징을 진행을 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각각의 층들이 어떻게 보면은 버퍼 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층들이 버퍼 다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PCB를 대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실제로 연산을 하는 코어 다이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버퍼와 코어의 차이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떠한 식으로 작업이 되냐면은 처음에 이제 TSB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웨이퍼에다가 TSB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금속을 배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퍼인 이제 실리콘을 파주게 됩니다. 이 파주는 현상을 에칭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식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각 공정을 이제 진행한 이후에 금속을 쌓기 전에 어떠한 산화물의 디포지션, 즉 증착을 해주게 됩니다. 산화물을 증착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카파, 즉 구리죠. 구리로 어떤 CU 비아라고 하는 이 스루실리콘 비아를 형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기에 지금 CU 비아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소재에서 배우겠지만 이러한 형성 과정들이 어떤 플레이팅이라고 하는 도금을 통해서 이제 형성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U 비아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금을 해주고 나면 이 표면에 어떠한 금속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랩에서 봤던 그런 CMP 방법으로 위에 남아있는 CU의 금속들을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뒤집습니다. 거리에 거꾸로 뒤집게 되는데, 거꾸로 뒤집고 이제 커리어 웨이퍼 혹은 이제 버퍼 다이에 얹어준다라고 커리어 웨이퍼에 일단 부착을 해주게 되고요. 커리어 웨이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커리어 웨이퍼는 그 웨이퍼 단위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날라주는 웨이퍼 단위의 공정을 위해서 그 커리어, 즉 이동수단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웨이퍼에 이제 부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에 부분을 이제 연삭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에도 이제 비아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옆에 TSB를 봤을 때 얘가 위쪽도 아래쪽도 지금 다 뚫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위쪽도 아래쪽도 다 뚫려 있고요. 이 커리어 웨이퍼라고 하는 애는 운송을 하는 그러한 웨이퍼이기 때문에 유리 재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커리어 웨이퍼에 붙어 있는 상태로 이 아래쪽에 이제 버퍼 쪽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버퍼 다이는 여기서는 주황색으로 표기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버퍼 다이에도 어떠한 금속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그 금속에다가 얘네들을 이제 압축을 시키는 방식으로 설멀 컴프레션, 우리가 리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 200도 정도로 이제 열을 공정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솔더 범프와 밑에 이제 PCB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플럭스라고 하는 그러한 화학약품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TC 공정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럭스와 비슷한 어떠한 필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필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접합을 하면서 이제 열을 가해야지만 접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 버퍼에 존재하는 금속과 그리고 비아의 금속이 이제 맞닿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존재하던 커리어 웨이퍼를 다시 떼버립니다. 떼버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리어 웨이퍼의 이 앞에서부터 진행이 되었던 그러한 그 다음 코어 다이를 가져와서 다시 또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 공정을 통해서 이 비아들이 위쪽으로 이제 쭉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TSB 공정이 완성이 되고, 정기적 인출은 밑에 이제 버퍼 다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밑에 마찬가지로 컨벤셔널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솔더볼을 붙인 이후, 솔더볼이 붙이기 전에 이제 몰드 공정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몰드 공정을 진행을 하고 솔더볼을 붙인 다음에 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낱개 단위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이제 소팅을 통해서 이제 잘라주는 그러한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까지 이제 다 집어넣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공정만으로도 조금 저희의 원래 치즈와는 다르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존재할 것 같아서 최대한 핵심인 이러한 TSB, 즉 스루실리콘 비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만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스루실리콘 비아는 구리를
직접 웨이퍼 안에다 형성을 해주고 양쪽을 따준다. 양쪽을 따줌으로써 전기가 양쪽으로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어떤 커리어 웨이퍼라고 하는 거 위에 이제 올려놓고 TC라고 하는 이제 썰멜 컴프레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위로 쌓아 올려주는 반복 공정을 진행하게 된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커리어 웨이퍼가 이제 뭔지 한번 저희가 뒤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커리어 웨이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밴스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 단위로 뭐 단위 공정이 진행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TSP 혹은 뭐 WLP 공정을 위해 사용되는 공정용 운반용 웨이퍼 혹은 이제 뭐 유리로 되어 있는 어떠한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각 회사별로 이제 뭐 다르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이제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회로가 존재하는 패턴 웨이퍼가 있다면 그 패턴 웨이퍼를 커리어 웨이퍼에다 붙여줍니다. 부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착이 된 상태에서 지금은 여기 좀 단차가 있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딱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 칩 위에다가 그대로 이제 스루 실리콘 비아나 뭐 이런 애들은 뭐 썰멜 컴프레션 등 이제 쌓아 올리는 공정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컨벤셔널 패키지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다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컨벤셔널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 단위의 공정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PCB 단위의 공정은 처음에 저희가 웨이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낱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PCB에다가 저희가 접합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몰드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PCB 단위로 공정을 진행을 했었고,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자체가 이제 움직이면서 웨이퍼 단위로 공정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웨이퍼 이후에 뭐 첫 번째 뭐 버퍼 다이 위에 이제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쌓아 올리고 뭐 이러한 것들은 뭐 낱개 단위로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PCB라는 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웨이퍼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웨이퍼 단위의 공정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 스루 실리콘 비아를 통해서 얼마만큼 쌓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연삭을 했을 때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중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이 HBM 메모리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HBM도 단수가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할 건데요. HBM이 이제 TSB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2단, 4단, 8단, 8단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으로 이제 제조가 가능하며 패키지의 높이는 대부분 비슷하게 제조하며 가장 위쪽 다이의 연상 높이를 이제 다르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코어 다이가 저희가 좀 살펴본다면 버퍼 다이는 결론적으로는 PCB의 역할을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버퍼 다이가 전체적으로 위의 다이들에서 어떠한 전기적 인출을 해준다면 이 1층 그리고 2층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내용을 이 버퍼 다이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그런 어떤 로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버퍼 다이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높이를 보게 된다면 이 2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의 코어와 맨 위의 코어를 생각해 본다면 중간의 코어는 양쪽으로 전기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오픈하고 이쪽도 오픈해야겠지만 맨 마지막의 코어를 생각해 본다면 얘가 맨 위이기 때문에 굳이 그 위를 엄청 많이 깎아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전기가 통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여기 위는 이제 어떠한 몰드로 보호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어 다이가 이제 가장 위쪽에 있는 경우에는 제품의 두께에 맞게끔 이렇게 연삭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2단과 4단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4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버퍼 다이를 제외하고 코어가 하나, 둘, 셋, 넷, 즉 1, 2, 3, 4층 이렇게 되죠. 근데 이 2단의 2층과
4단의 4층의 높이를 보게 된다면 높이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연삭을 해서 깎아내리느냐 이 차이가 이제 존재하고요. 그래서 코어 다이의 끝부분의 이제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마찬가지로 8단도 사실 뭐 제가 지금 그림은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코어 다이 맨 마지막에 이제 높이가 뭐 4단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단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서 어떠한 고객사들이 원하는 혹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제 높이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8단 뭐 HBM을 생각을 해본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코어가 1, 2, 3, 4, 5, 6, 7, 8 해서 이제 위로 쭉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위로 쭉쭉 쌓아 올리는 이제 적층 공정이고, 8단까지 갔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스루 실리콘 비아를 통해서 이제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와이어 본딩을 생각해 본다면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제 옆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확실히 저항이 많아지고 전류가 흐르는 속도가 당연히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더 우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플립칩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1단으로 쌓아서 이제 바로 뭐 밑으로 쏴주긴 하지만 이 스루 실리콘 비아처럼 직접 패턴들이 이제 관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컨벤셔널 패키지에 비해서 확실히 어드밴스드 패키지들이 뭐 속도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스루 실리콘 비아로 만든 이제 HBM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살펴볼 텐데,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뭐 HBM보다는 공정이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PCB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제 대체하는 이제 RDL층을 형성한다. 그래서 RDL층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전기 재배선층이다. 즉 웨이퍼의 이제 패턴면에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전기적 회로들이 역할을 하게끔 밖으로 전기를 인출하게끔 만들어주는 층이다. 즉 PCB를 대체하는 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이가 존재하면 여기 패턴면이 있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타고 전기가 내려와서 밖으로 이제 통하게 된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PCB를 미사용하고 RDA 층이 PCB 서브스트레이트를 대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공정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커리어 웨이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커리어에다가 어떠한 양면 테이프, 접착 테이프를 이제 부착을 해주고요. 커리어 웨이퍼가 이렇게 존재한다면은 거기다 접착 테이프 부착해 준 다음에 낱개 단위의 뭐 이제 칩들을 올려주게 됩니다. 낱개 단위의 칩들을 올려주게 되고요. 그러면 칩들이 테이프에 지금 접착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위에다가 그냥 몰드 공정을 진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위를 바로 보호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컨벤셔널 패키지를 생각해 봤을 때 컨벤셔널 패키지는 어떻게 보면은 PCB에다가 다이를 이제 부착을 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몰드 공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몰드 공정을 진행한 다음에 밑에 커리어 테이프를 떼버립니다. 그러면 몰드 공정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다이들이 존재하고 지금 이 밑에가 이제 패턴층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컨벤셔널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밑에다가 말 그대로 PCB를 이제 갖다 붙이면 완성이 되는 것인데, 여기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태에서 거꾸로 뒤집습니다. 거꾸로 뒤집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RDL이라고 하는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를 이제 형성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 형성하는 과정은 이제 살짝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뭐 플레이팅, 도금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뭐 전기선들이 이제 배치가 되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저희가 뭐 탈일본 이런 이야기를 하는 뭐 포토레지스트
PR이라고 하죠. 뭐 포토레지스트를 통해서 어떤 뭐 노광을 해주고 패턴을 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플레이팅을 하고 그걸 깎아내리고 뭐 어떠한 화학약품들이 써서 이제 클리닝을 해주고 이러한 공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면은 RDL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RDL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정기적 인출을 밖으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정기적 인출을 위해서 저희가 컨벤셔널 패키지에서도 봤듯이 솔더볼을 이제 부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컨벤셔널 패키지와는 지금 그림이 거꾸로 지금 뒤집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이 패키지를 마지막에 또 마지막 단위로 이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패키지를 소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 단위, 즉 칩 단위로 다시 패키지가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이제 패키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컨벤셔널 패키지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 마킹 이런 공정 등이 이제 들어가는데 웨이퍼 레벨 패키지 자체로만 해도 이제 공정이 컨벤셔널에 비해서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은 스킵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패키지 소팅을 해주고 뭐 몰드를 하고 나서도 그 위에를 뭐 다듬어주고 이런 연삭을 하고 뭐 높이를 맞추고 이러한 공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건너뛰고 어쨌든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어떻게 웨이퍼 단위로 이렇게 공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루실리콘 비아도 그렇고 TSB도 그렇고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도 그렇고 컨벤셔널 패키지와는 어떠한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고 조금 더 복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와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이제 저희가 공정들을 살펴보았으니까 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컨벤셔널 패키지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뭐 가장 큰 차이는 공정 난이도 그리고 단가의 차이에 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컨벤셔널 패키지의 공정 난이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연히 낮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에 이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와이어 본딩이 이제 공정 난이도와 그리고 대량 생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뭐 플립칩 뭐 1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간단하지만 여기 위에다가 이제 인터포저를 만들고 거기다가 다이를 이제 한 번 더 올려주는 이러한 2단으로 쌓아주는 이러한 인터포저를 사용한 패키지 온 패키지 뭐 그런 공정을 사용할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여기 살펴보았던 TSB 기술 혹은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와 비했을 때는 TSP 기술은 훨씬 더 이제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 TSP 기술은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에서도 당연히 이 위를 따주고 밑을 따주고 이러한 이제 공정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생산성에서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L을 직접 형성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뭐 공정 면에서 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PCB를 대체를 하는 이제 RDL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들이 이제 더 발전한다면 웨이퍼 단위로 이제 공정을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굳이 PCB로 이제 옮긴 다음에 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옮겨준 다음에 공정을 진행을 하지 않고 웨이퍼 단위에다가 커리어 웨이퍼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바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고 RDL을 다시 만드는 이런 공정들이 연속적으로 뭐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웨이퍼 레벨 패키지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제조 공정도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7강이죠. 5강, 6강, 7강에서 각각 컨벤셔널 패키지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공정의 차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공정에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스루실리콘 비아는 확실히 컨벤셔널 패키지와 이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어떠한 저런 비아를 형성을 해주고
그리고 그 비하들을 이제 연결을 하는 방식이 와이어 본딩 혹은 플립칩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설말 컴프레션이라는 이제 눌러주는 방식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PCB 대신에 이제 RDL을 형성하는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하였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지와 그리고 컨벤셔널 패키지의 제조 공정을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 이제 8강 그리고 9강에서 패키징 공정에서 어떠한 소재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재밌는 소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소재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10강의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패키징과 관련된 어떤 직업들이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회사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